안녕하세요. 해강호재영입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자, 오늘 마이너스 4.53% 급락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매도 신호 이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 느낄 수 있겠고요. 또 보유자분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위의 가격에서도 매도를 못했는데 지금도 역시나 매도를 못하는 상황이죠. 수익이거나 손실이거나 무관합니다. 네, 이도 저도 못하는 삼성전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모아갈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모을 때 모으더라도 타점들을 잘 알고 내가 매수해야 되는 시기 또 매도해야 되는 시기를 통해서 비중 조절을 꼭 잘 해나가셔야 된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우리 한국 주식들은 절대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단타단기 해서가 아니라 미국 주식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은 중장기 투자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삼성전자가 바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국면인지,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회의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지금까지 주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앞서 영상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요, 바로 55,000원 가격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지력 확보가 좀 필요한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한번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화살표 매수 신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매도 신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추세가 꺾여 내려가면서 55,000원 이날이죠. 이날 결국은 종가가 55,000원 딱 스톱은 한번 걸렸는데 결국은 그 다음날 개파락 음봉 마이너스 3%대 저가 마감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뭐 저가 수준의 마감이죠. 오늘은 마이너스 4.5%나 되는 급락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5,000원 가격이 대체 무슨 가격인데 55,000원이냐? 앞에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짧고 굵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10년선입니다. 10년선. 10년에서 연간 차트에서 바로 10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5위평, 12평, 22평 가격 이평선에서 10년 연간 차트에서 10년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연간 차트에서 10년선을 지금 따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자면 과거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아주 먼 과거로 돌이켜 봤을 때 삼성전자는요,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오던 과거 92년도, 93년도, 4년도 이래 이렇게 보세요. 5위평, 12평 다 타고 올라가면서부터 10년선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10년선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고성장, 성장하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 이후에 2021년도 만들어 놨었던 96,800원 가격을 향후 몇 년간 계속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음봉 양봉 반등 나와서는 또다시 음봉입니다. 그런데 올해로만 놓고 보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아래 꼬리 길게 달고 막 양봉 전환하고 이거 말이 되나요? 불가능하잖아요.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삼성전자는 그러면 올해도 일단 올해 마감 자체가 틀렸다. 그러면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더군다나 그냥 음봉이 아니라 장대 음봉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 작년과 같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해주면 말할 것도 없죠. 그쵸? 그러면 뭐 제 영상이 무슨 의미가 있고요.
우리 저 유튜브 방송들 뭐하러 봅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지금 사면 되니까.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일 테니까. 그런데 투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요, 어떤 종목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음봉은 그 다음에 음봉을 부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요, 지금의 이런 장대 음봉은 내년 2025년도에 대한 리스크, 투자 여러분들에게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경고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뭐 얼마나 빠질지 얼마나 반등 나올지는 누구나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는 얘 삼성전자 그래 8만원대 이상 상단은 계속적으로 저항 걸리네, 이거 몇 년째 저항 걸리는 거야 라고 따져봤을 때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못 넘어갔으니까 1년, 여기 결과 종가상 내려왔으니까 2년, 3년, 4년, 5년째 여기 저항 걸리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저항 매물이 있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를 미쳤다고 저기 8만원대 위에서 고층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 시기인 거고, 지금 5만원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수준에서는 삼성전자를 이제 좀 매수를 해야 되나 라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는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느냐 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타이밍에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요, 유료방이고, 우리 HLB 또는 뭐 유한양행 또는 또 뭐 반도체, 2차 전지 등 다양한 종목들을 화살표 매매 기법으로 기준으로 투자자분들에게 기준 잡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기준을 잡고 꼭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낙관적인 투자자인지 비관적인 투자자인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낙관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요, 비관적인 투자자는 이런 기회에서 고난을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 영상에서 앞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미친듯이 빠져가지고 최근 2024년도 7월 11일 88,800원 고점부터 해서 오늘 종가까지 감안하면 43%가 빠진 거거든요. 약 3, 4개월 만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이 고난의 이런 상황에서 투자 여러분들은 기회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기회의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고난으로 보고 있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투자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 삼성전자 매도해 말어 이거 하고, 삼성전자를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이제 매수 시기가 왔구나, 이제 좀 담아야 되나 라고 관점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500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5억이든 상관없을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바로 이 마음 상태 심리가 결국은 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 손가락을 결국은 움직이게 합니다. 네, 자꾸 그런 형태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면 결국은 손가락은 누르게 돼 있고 나갑니다. 손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은요, 바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삼성전자 연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55,000원 아래로 내려왔고 지금 5만전자고 뭐 4만전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4만전자 되면 사는 거 아니야? 5만전자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언제 어디서 사요? 그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 겁니까?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살 겁니까? 우리는 조금 더 전문스럽게 조금 더 우리가 그 뭐 자본이 뭐 예를 들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으니까 자본금이 단돈 뭐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 됐던 뭐 단돈 1,000만 원이 됐던 그 자본을 잘 활용해서 내가 물타기를 하던 신규 매수를 하던 매수를 할 때는
전략을 가지고 하셔야죠. 여기는 총성, 총성 없는,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우리가 겨누고 싸우는 전쟁터가 아닌 바로 돈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체급이 없어요. 투자 여러분들, 비슷한 체급에서 같이 경쟁하게끔 싸우게끔 하는 링이 아니에요. 여기는 5라운드입니다. 5라운드. 모두가 다 겨룰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 그쵸? 우리 메이저 투자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을. 이렇게 피 터지는 전쟁인데, 우리 돈들이 막 날아가고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전력 없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내가 너무 돈에 대해서 지금 게임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돈 한 푼이라도 소중한 돈이고요. 땀 흘려서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더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겁니다.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투자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렇게 브리핑을 올려드리면서 삼성전자 바닥은 곧 시장 바닥이다 라는 내용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쭉 내용들을 보내드렸어요. 네. 시총 1위이자 삼성전자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바닥이라는 것은 다양한 파생된 상품들 또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반등할 수 있다. 심리가 반등한다는 얘기는 곧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 종목들에게 반등, 상승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으로만 놓고 보면 막 피 터질 것 같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잖아요. 내일 또 빠지면 어떡하지? 막 겁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참에 또 미국 증시 간단히 보면 미국 증시 역시나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좀 겁이 나잖아요.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추세 꺾여가지고 한번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코멘트 하나 남길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를 이끌면서 아주 빠르게 내려가는 주도주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주도주가 아니라 지수를 끌고 내려가는 주도주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요, 향후에 나스닥 지수가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뭐 다 폭락이니까 그럼 뭐 말할 것도 없고, 일정 부분 조정 나왔다가 여기서 횡보하거나 버텨주면 저는 삼성전자는 이제 조만간에 저는 버틸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버틸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가 조정 나오거나 옆으로 횡보할 때 다른 종목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차적으로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다른 업종 종목들도 빠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만큼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업종들이 아직까지도 저기 꼭대기에서 막 신고가 갱신하던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특히 뭐 2차 전지가 됐던 뭐 제약바이오가 됐던 업종별로는 쭉 한번 돌려보시면 주의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안 내려가고 버티는데, 야 이거 뭐야, 이제 여기 위에서 버티던 종목들이 막 마구잡이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아요? 순환매매. 올라가는 것과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역시나 순환매매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것도 역시나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반대로 지금 보는 거죠. 우리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반대로 삼성전자는 아래로 반대로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나스닥이 좀 주가 조정 나오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기어갈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등 나오거나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계속 날아가는 것은, 이것은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뭐 올라가면 그냥 다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요것은 뭐 얘기할 의미가 없죠. 그러면 최근에 올라갔는데 우리 국내 증시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 달러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우리 원화 가치를 상당 부분 떨궜죠. 우리 1,400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위험한 거 아니야? 많은 외국계 세력들은 오히려 팔고 도망가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최근까지도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바닥을 논하려면 어떤 이벤트들, 어떤 이슈들이 좀 같이 겹쳐주면 좋은데, 자,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자, 제가 앞서서 제가 우리 유료방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를 일부 정정하겠습니다. 20일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현지 날짜로 20일이고요. 한국 시각 날짜로는 21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죠. 이른 아침 6시 전후가 될 텐데요. 조금 더 시각까지 제가 확실해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는 내일과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남았으니까, 그러면 목요일과 이틀,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했을 때 약 한 5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이 시기를 앞두고 우리 삼성전자 바닥이 잡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바닥이 잡는다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반등이 세게 막 이렇게 V자형 반등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으로 좀 바닥이 잡히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군에서 바닥이 나오면서 반등 상승하는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수급들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순환매매가 빨리빨리 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냥 바닥만 잡아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안 가더라도 저 옆에 뭐 SK하이닉스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비 주식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2차전지가 올라간다든지,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순환매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바닥 잡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삼성전자만 그래서 지금은 보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바닥 언제 잡히느냐, 요거 계속적으로 투자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시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뭐 기준은 제가 화살표 매매 신호로 투자 여러분들에게 또 바닥에 대한 이런 신호들을 향후에 앞으로도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투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듣고 보고 하시다 보면 이런 판단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기회 보고 계신 분들 이번에 분할 매입 시작할 수 있는 또 기회다. 이번에 또 기회다.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 아예 난 보유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기회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얼마까지 내려오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작용됐고, 또 얼마까지 올라가니까 얘는 팔 수 있는 또 저항대더라. 그 5만원대 정도 이하로 내려오면 매수, 8만원대 위로 올라가면 매도. 요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투자자님들이 자본을 좀 모아가다가 또 위에 올라가면 좀 비중을 줄이고, 이해되세요?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또 거기 올라갔다고 해서 매도, 무조건 내려왔다고 매수가 아니라 그 구간, 그 영역을 보고 그 구간들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모아 이렇게 해가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에서 보면 이런 사이클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올해는 이제 기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이 중요하겠죠. 내년에 우리 삼성전자가 저점을 얼마나 어디에서 잡는지, 얼마나 많이 빠질지, 20년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았었던 여기에서는 20년 선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도 터치가 안 됐어요. 돌파 후 눌림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 20년 선을
내년에 한번 눌러놓고 여기 저점 밟고 꼬리 달고 올라가면서 치고 나갈지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상으로는 내년 초까지 우리가 내다봐야 되니까 앞으로 향후 뭐 한 2, 3개월 정도 수준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바닥을 어떻게 잡히는지 우리가 보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이 호조고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해외 증시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자 여기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주가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신고가 갱신하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확 꺾여가지고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얘는 어때요? 흐름이 양호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쪽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회는 우리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도 투자자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밤에 10시 30분에는 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표가 발표되죠. 이 점도 역시나 미국 증시를 상당 부분 또 흔들 수 있는 재료가 되니까 이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은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좀 바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 21일 날, 11월 21일 날 삼성에서 개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 2024가 개최가 돼요. 요 부분들도 역시나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요런 개최하는 이벤트 이슈들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우리는 다음 주 정도에 우리 삼성전자가 좀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짚어보고요. 이르면 내일 모레부터 우리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바닥이 언제 잡히는지 체크하고 투자 여러분들의 영상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발빠르게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유료 회원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 여러분들이 함께 대응하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